오늘 이제 UFC 296의 메인 이벤트 경기를 분석 및 예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메인 이벤트가 바로 UFC 현재 최강 빌런의 복귀전이죠. 콜비 코빙턴이 1년 9개월 만에 복귀를 하고 리온 에드워즈의 웰터급 2차 방어전으로 많은 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콜비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마스비달과의 경기 후에 1년 9개월 만에 복귀전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공백을 가졌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마스비달의 기습 습격 사건으로 콜비 코빙턴이 본의 아니게 오랜 기간 장기간 공백 기간을 가졌고요. 리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에 꽤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던 우스만을 2번이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를 2번이나 잡아낸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강자로운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라이트급의 터줏대감인 비닐 다리우시 같은 경우도 리온 에드워즈가 지금 현재 가장 과소평가 받고 있는 선수 중 하나이고, 과소평가를 떠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MMA적으로 가장 현역 선수 중에 완벽한 선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 리온 에드워즈의 키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이제 코빙턴의 그 무한 체력이죠. 콜비 코빙턴의 닉네임은 카오스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닉네임보다는 팬분들이 붙여준 별명, 이 카디오 킹, 체력 왕이라는 별명으로 오히려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지막지한 체력이 강점인 선수죠. 이 체력에 근거한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항상 매 경기마다 선보이는 선수인데, 반면에 에드워즈는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고전한 경우가 있었죠. 카마루 우스만과의 그 2차전에서도 승리는 하긴 했지만 결국에 체력 문제 때문에 고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카마루 우스만과의 2차전이 고산지대인 유타에서 펼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리온 에드워즈가 고산지대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평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3차전에서는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콜비 코빙턴의 닉네임 체력 왕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마루 우스만도 레슬링이 좋고 콜비 코빙턴도 레슬링이 좋기는 매한가지긴 하지만은 콜비 코빙턴의 레슬링 그 페이스는 우스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빙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레슬링으로 무한 압박 싸움을 걸고 스크램블 싸움을 걸면은 고산지대에서 하는 것 못지않은 이 체력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온 에드워즈가 이에 대한 대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콜비 코빙턴의 이 타격 능력을 간과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코빙턴이 한방 파워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타격 폼이 정교하거나 예쁜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콜비 코빙턴의 레슬링 그 타격은 콜비 코빙턴의 그 레슬링을 살리기 위한, 레슬링을 가기 위한 그냥 옵션 중 하나다, 가기 위한 그냥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엔 코빙턴의 타격이 꽤나 좋습니다. 일단 타격의 양도 많고요. 그리고 킥과 펀치도 꽤 잘 섰고 연타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코빙턴의 장기인 그 레슬링이 실패했을 때 클린치 파이팅을 통해서 니킥이라든지 숏펀치로 연계해 나가는 능력, 또 여기서 다시 레슬링을 연계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실제로 콜비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타격가인 마스비달과의 경기에서도 레슬링도 레슬링이지만 타격을 통해서 좋은 유효타를 많이 맞추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리온 에드워즈도 만약에 코빙턴의 타격을 간과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코빙턴의 타격에 공략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리온 에드워즈도 이를 경계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코빙턴이 리온 에드워즈의 그 테이크다운 디펜스 타격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물론 테이크다운 디펜스 타격도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리온 에드워즈의 스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리온 에드워즈가 우스만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3차전에서 경기 내용을 보면은, 물론 테이크다운 디펜스를 잘하고 타격을 잘 맞춘 것도 있지만은 스텝 능력, 이 스텝을 통한 아웃파이팅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카마루 우스만 하면은 레슬링도 좋지만은 무엇보다 케이지 압박 능력, 이 케이지 커팅 능력이 탁월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우스만이 리온 에드워즈를 잘 가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가다놓지 못할 수 있었던 게 리온 에드워즈의 그 유려한 스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에 콜비 코빙턴도 본인의 그 물량 공세가 가능한 게 케이지에서 압박, 케이지 커팅이 가능하니까, 이게 잘 통하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타격 넣고 레슬링 넣고 이게 가능한 건데, 결국에 리온 에드워즈의 이 스텝을 잡아내지 못한다? 이러면은 코빙턴의 장기인 그 물량 공세를 시도조차 못하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리온 에드워즈의 이 스텝을 효과적으로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리온 에드워즈가 클린치 상황, 또 근접거리에서 니킥과 엘보우가 거의 면도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런 그래플링 성향의 선수들, 당연히 리온 에드워즈를 넘기려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테이크다운을 막아내고 이 선수들의 테이크다운이 실패했을 때 리온 에드워즈는 그냥 보내질 않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테이크다운이 실패한 상황이면은
클린치로 전개되든지 아니면 초근접거리잖아요. 여기서 리온 에드워즈는 니킥과 엘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줍니다. 뭐 카마루 우스만도 3차전에서 리온 에드워즈의 이 니킥에 당하면서 다리가 풀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전 상대들 뭐 하파일 도스 아니어스, 도날드 세로니, 니에트 디아즈 다 얼굴에 커팅이 났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 커팅이 발생이 된 거예요. 당연히 콜비 코빙턴은 리온 에드워즈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족족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실패하는 상황이 나올 텐데 이 상황에서 리온 에드워즈의 니킥과 엘보, 이 클린치 파이팅에 대한 대처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엔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뭐 선수의 그 상성도 그렇고 전체적인 객관적인 능력치를 비교했을 때 답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게 리온 에드워즈의 승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코빙턴 쪽으로 좀 기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코빙턴에 앞서 말씀드린 카디오 킹, 무지막지한 체력, 비인간적인 체력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온 에드워즈가 결국에 고전했던 경기들을 보면은 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 뭐 전략적인 문제보다는 체력적인 문제였었거든요. 카마루 우스만과 2차전도 그랬고, 뭐 경기에선 이겼지만 싸움에선 졌다고 평가를 받고 약간 놀림을 받고 있는 그 네이트 디아즈와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약간 체력 떨어지면서 집중력 저하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빙턴의 무지막지한 체력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코빙턴의 지금 현재 상황, 또 코빙턴의 그 마인드셋도 제가 이런 평가를 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콜비 코빙턴이 지금 현재 88년생으로 만으로 35살이에요. 그럼 이 상황이면은 이게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이러면 단순히 본인의 타이틀 도전이 끝으로 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 자체가, 본인이 챔피언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를 코빙턴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코빙턴이 누굽니까? 코빙턴이 본인의 성공, UFC에서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성격도 바꿔가면서 흑화해가지고 빌런 이미지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본인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배수의 찐을 치고 나온다? 이러면은 이런 상태, 코빙턴의 정신 상태가 저는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코빙턴의 정신력과 이 무지막지한 체력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코빙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